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심화 14주차 2차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결국은 콘택트렌즈를 세척할 때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또 콘택트렌즈에 그 침착되는 침착물의 종류에 따라서 세척액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결국은 유기 침착물인 지방질과 단백질 성분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방질 성분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가 또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로 효소 분해제가 사용되고요. 또한 이런 단백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산화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마지막에는 무기침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킬레이팅제라고 하는 이런 성분의 세척액을 사용해야 하고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EDT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콘택트 렌즈의 세척 또 소독, 다목적액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의 세척 또 소독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착용자에게 콘택트 렌즈의 세척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처럼 뭐 세척은 유기침착물, 무기침착물에 따라서 각각의 적절한 그런 세척액을 사용하면 되고요. 세척 성분을 사용하면 되고 또 하드 콘택트 렌즈이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이냐에 따라서 또 그의 적절한 또 세척액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중점을 둘 건 뭐냐면 그러면 콘택트 렌즈의 그런 소독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어떤 미생물이라는 것은 뭐 세균,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미생물이 과연 우리 눈에 어떻게 침범하게 되는가 이 얘기거든요. 콘택트 렌즈의 침착물에 의해서도 이런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에 뭐 어떤 세균이라거나 뭐 이런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끼어서 결국은 그것이 눈에 작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일례로 콘택트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고 그 용액에 담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세척한 적 없는 걸 꺼내서 뭐 그냥 그대로 사용했다. 그럼 당연히 그 안에 그 세균들이 번식할 거 아니에요? 증식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을 깨끗이 세척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택트 렌즈를 다루게 되면 이 손에 묻어 있는 이런 세균들이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한 관리 용액이 뭐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보통 방부제가 들어있는 관리 용액도 한 달이 지나면 바로 폐기를 해야 하거든요. 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세척액 같은 경우나 또 식염수 같은 경우는 개봉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무조건 그 다 사용하지 않아도 폐기를 해야 돼요.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관리 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즉 관리 용액이 뭐 한 두 달, 세 달 지났는데 개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 유통기한이 써 있으니까 그때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 방부제가 들어있는 세척제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바로 폐기를 해야 되고요. 사실 한 달까지도 좀 오버예요. 그래서 대략은 한 2주 정도 지나면요. 그 폐기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눈을 침범할 수 있는 미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세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그냥 요 밑에 것만 보세요. 뭐 쌍구균이라거나 임균, 녹농균,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눈에서는 주로 이 녹농균이 잘 감염이 되고요. 이 녹농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플로레세인 그 패턴 을 이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 평가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용액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플로레세인 안쪽에 녹농균이 많이 증식하게 되고요. 이에 의해서 뭐 각막 혼탁이라거나 다양한 각막염, 결막염을 발생시키다라고 얘기했죠. 또한 뭐 포도상 구균이라거나 디프테리아균 뭐 이런 것들도 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메바는 거의 한 10년 전쯤인가요? 한번 대유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특정 제품의 그런 관리 용액 안에서
그런 가시 아메바가 막 증식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뭐 지금은 그게 다 해결됐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아메바의 한 종류인 가시 아메바 같은 것들이 어떤 이건 물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관리 용액 안에도 예전에 뭐 어쨌든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었다 하고요. 또 이 가시 아메바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하드 콘택트 렌즈를 세척한 다음에 물로 헹궈서 바로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가시 아메바 때문에 눈에 큰 그 각막염을 발생할 수 있고요. 막 실명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관리할 때 그러니까 물로 헹궈서 뭐 낄 수도 있고 뭐 하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건 크게 권장할 거는 아니고요. 반드시 그 물로 헹궜다고 하더라도 다기능액이라거나 이런 성분 안에 이런 가시 아메바를 그 없앨 수 있는 그런 소독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뭐 방부제 성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소독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으로 다시 한번 잘 세척해서 헹궈서 착용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앞쪽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너무 빠르다 생각 들면요. 이 그 동영상 강의 시청하는 게 보면 뭐 0.5배속 이렇게 뭐 줄일 수도 있더라고요. 조금 줄여서 들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리 용액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아까 얘기한 뭐 그 내용 뭐 거의 그대로 또 반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으로는 뭐 식염수가 있고요, 세척제가 있고요, 소독액이 있고요, 단백질 제거제가 있고요, 윤활제와 같은 이러한 뭐 다양한 구성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즘은 이런 성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뭐 다기능액을 주로 사용한다. 당연히 방부제가 들어있겠죠. 아까 같은 그 세균에 대한 오염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관리용액에는 방부제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완충제, pH를 조절하는 완충제, 삼투압을 조절하는 그 삼투압 조절제, 염화나트륨, 9% 염화나트륨 얘기했잖아요. 그런 성분들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관리용액으로 주로 사용하는 그 용액은 다목적 용액이고요. 이 다목적 용액 안에는 이러한 그 성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가끔 식염수도 사용하는데요. 요즘 식염수는 잘 사용 안 하는데요. 과거에 그러니까 세척액과 뭐 이렇게 소독액 뭐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헹굼액을 따로따로 사용할 때는 세척액으로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척된 거를 식염수로 이렇게 헹궈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다기능액 하나로 사용하니까요. 그래도 과거에 사용됐던 이 식염수에는 또 식염수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단순히 식염수가 그냥 소금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안에는 그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뭐 소금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멸균 증류수에다가 당연히도 염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죠. 염화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삼투압 조절을 하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완충제, pH를 조절할 수 있는 완충제, 붕산, 인산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식염수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 식염수가 있고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식염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 식염수에는 여기 보면 솔베이트, 치메로살, 폴리쿼드, 다이메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방부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들이 쭉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 성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베이트, 치메로살, 그다음에 폴리쿼드, 다이메드 이런 성분들은 방부제 성분이구나 라는 건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결국 이 식염수에도 이런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 용도는 뭐 별거 없어요. 결국은 렌즈를 헹굴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눈을 세척할 때도 쓴다 하지만 결국은 콘택트 렌즈에서는 헹굼액으로 사용한다. 자,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방부제가 없는 식염수가 있고요. 방부제가 들어있는 식염수가 있다 그랬어요. 차이는 뭐냐면 방부제가 없는 식염수 같은 경우는 금방 부패되기 때문에 방부제는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빵 이런 데도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균에 이게 부패하지 말라고 뭐 빵이라거나 이런 음식물에도 이런 방부제를 넣잖아요. 똑같아요. 콘택트 렌즈의 그 헹굼액으로 사용하는 식염수에도 이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부패하지 말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거고요. 자, 보세요. 방부제가 없는 식염수는 어때요? 세균 번식이 아주 잘 되니까 보통 개봉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빨리 쓰고 빨리 버려야 되고요. 당연히 장시간 사용할 수 없고요. 이거는 방부제 아주 예민한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어떤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안약이라거나 식염수를 넣었을 때 그
그 눈에 막 되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방부제 성분이 없는 그런 식염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방부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방부제가 들어있는 식염수 같은 경우는 주로 하드렌즈를 사용할 때 사용하고요. 이런 그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식염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헹굴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까 얘기한 이런 뭐 치메노살, 뭐 솔비톨, 다이메드, 뭐 또 EDTA 이런 성분들이 이 방부제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이런 침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따라서 이런 방부제가 있는 식염수로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가능하면 헹궈주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드 콘택트 렌즈를 주로 헹굴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세척액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던 거니까 뭐 쭉 내용이 나오죠. 보통 단백질, 지방과 같은 유기 침착물을 제거할 때 주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그쵸. 계면, 활성제, 얘는 뭐 단백질도 제거되긴 하지만 단백질을 주로 제거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효소, 분해제, 그 다음에 칼슘. 얘는 무기침착물이네요. 얘는 두 개 같이 유기침착물이 아니니까 얘는 뭐? 그렇죠. 킬레이팅제를 주로 사용하고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EDTA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세척액을 사용해서 이런 콘택트 렌즈에 침착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액이 사용된다. 단백질 제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 눈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 특히 고함 수율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많이 침착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효소 분해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누에게 존재하는 라이소자임, 리소자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보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항균 작용을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물 안에 이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눈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물 안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항균 성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 이건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넘어가 보세요. 생리적 pH에서 분자 표면에 양 전하를 띈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렌즈 재질과 강하게 결합된다. 이건 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자, 누액 성분의 18%를 차지한다. 어떤 게 문제일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래요. 어떤 게 옳지 않을까요? 자, 마가 옳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액 성분의 18%면요. 누액이 전체 그 물 성분, 뭐 지방 성분, 점액 성분을 다 합쳐서 18%가 라이소자임이라면 이게 정말 걸쭉걸쭉하고요. 이게 다 단백질 덩어리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눈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단백질 성분, 라이소자임 말고도 다양한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 성분 중에 18%를 차지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게 맞다는 얘기죠. 그죠?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으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아주 안쪽으로 침착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전하를 띄고 있는 거, 뭐 이건 뭐 사실은 어려운 얘기라서 뭐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렌즈 재질과 아주 강하게 결합돼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돼서 잘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효소 분해제나 아니면 그 산화제 같은 거,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야만 이 라이소자임 단백질이 세척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 성분은 주로 뭐에? 그렇죠. 하드 콘택트 렌즈에 주로 침착되죠. 물론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도 침착돼요. 근데 주로 하드 콘택트 렌즈에 많이 침착이 되고요. 이 그 지방이 침착되게 되면 하드 콘택트 렌즈의 표면이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침착물이 이렇게 껴요. 그러니까 표면에 이렇게 지방질이 이렇게 많이 묻으면요. 얘가 회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눈이 건조한 사람에게 이런 지방질 성분이 콘택트 렌즈, 하드 콘택트 렌즈에 많이 침착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건조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눈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층인 지방층과 수성층과 점액층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수성층이 적다라고 일단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눈물층의 전체의 지방 성분이 엄청나게 많고요. 당연히도 이 지방 성분이 하드 콘택트 렌즈에 엄청 막 늘러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꼭 알아야 됩니다.
지방 하드 콘택트 렌즈에 주로 많이 침착이 되고요. 회색으로 침착물의 그 색깔이 보여지고요. 건조한 눈 또는 건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방 침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데 눈이 건조하다거나 또는 건조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하면 이러한 그 지방 침착물이 엄청 잘 침착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세척을 자주 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로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한 지방이 만약에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요. 지질 단백을 형성하게 돼서 아주 제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방하고 단백질하고 그냥 끈적끈적 붙어가지고요. 뭐 젤리범프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그 성분으로 변성이 되거든요. 아주 제거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그 지방에 대한 요 특징들, 요것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칼슘. 칼슘은 뭐예요? 무기침착물이죠. 결국은 이 무기침착물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무기침착물이고요. 결국은 이런 킬레이팅제를 써서 이런 무기침착물, 특히 칼슘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EDTA가 되고요. 얘는 침착이 되면 아주 흰색의 침착물이 표면 그 침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과 단백질하고 아까 섞이면 젤리범프 형태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칼슘까지 또 섞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콘택트 렌즈 요 안쪽에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칼슘,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유기침착물과 무기침착물이 같이 뒤섞이게 되는 것을 젤리 펌프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형태로 침착이 되게 되면 아주 제거가 잘 안 된다. 특히 고함수율 렌즈에서 이런 칼슘 침착이 더 잘 된다. 물론 단백질 침착도 고함수율 렌즈에서 잘 되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함수율 렌즈와 고함수율 렌즈. 당연히 칼슘 덩어리가 어디에 더 잘 끼겠어요? 당연히 고함수율 렌즈에 더 잘 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칼슘이 어떤 사람에게 잘 침착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함수율 렌즈와 저함수율 렌즈의 요 차이, 요건 내가 몇 번 누차 강조했죠. 그래서 고함수율 렌즈와 저함수율 렌즈에 대한 어떤 거, 그렇죠. 굴절률의 차이도 알아야 되죠. 굴절률은 뭐가 더 높나요?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에서 더 당연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했나요? 강도? 강도는 어떤 게 더 높을까요? 당연히도 저함수율 콘택트 렌즈가 강도가 당연히 더 높겠죠. 이 재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산소 투과율은 어떨까요? 산소 투과율. 공기가 얼마나 훅, 쑥쑥 하고 각막에 공급될까요? 렌즈를 통과해서. 당연히 얘는 산소 투과율은 뭐가? 고함수율 렌즈가 더 높겠죠. 또한 모듈러스라고 얘기하는 뻣뻣함. 어떤 게 더 모듈러스예요? 어떤 게 더 뻣뻣할까요? 당연히 저함수율 렌즈가 더 뻣뻣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고함수율 렌즈와 저함수율 렌즈 각각 이것보다도 더 많아요. 한 대략 다 합치면 10가지 정도 특성이 각각 구분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단백질 침착 당연히 고함수율 렌즈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고함수율 렌즈와 저함수율 렌즈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유추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척액에 대한 내용 계속 할 거예요. 자, 세척액에 대한 얘기 중에서 침착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침착되는 침착물의 색깔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노란색과 갈색. 이런 색소 침착이 되는 건 열 소독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세요. 먼지라거나 어떤 화장품이라거나 니코틴 이런 성분에 의해서 이런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의 약간 좀 색깔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 체내에 있거나 아니면 담배 연기에 의해서 이런 니코틴이 콘택트 렌즈에 침착이 되게 되면 갈색으로 콘택트 렌즈가 변성이 되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주위 환경에 있는 먼지가 많이 침착되게 되면 그 침착물의 색깔은 뭐 붉은색을 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관리용액의 방부제도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는 특히 잘 침착되니까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세척하고 관리하는 그런 용액에는 방부제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용 방부제
또 하드 콘택트 렌즈용 방부제가 따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어야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침착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 뭐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건성 아닌 사람이 특히 이런 지방의 침착물이 증가한다는 건 이 앞에서 분명히 설명했고요. 또 하드 콘택트 렌즈라거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 침착되는 침착물의 성질이 다르다.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는 주로 겉표면에 지방질이 많이 침착되고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 렌즈의 조직 안쪽에 특히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단백질 또 무기 침착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침착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침착물에 의한 부작용은 뭐 당연한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요. 자,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는 지방 제거를 할 때 주로 사용되고요. 단백질도 물론 일부 제거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 성분의 클리너는 당연히 계면활성제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완충제도 포함되어 있죠. 왜?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또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척제에는 킬레이팅제 포함되죠. 왜? 이 계면활성제는 지방 성분을 주로 세척하고 또 단백질 성분을 일부 세척하는 주로 유기물 침착물만 제거가 되는데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는 이런 무기물 침착물도 침착이 되니까요. 만약에 이런 킬레이팅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 칼슘이라거나 철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염화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니까 이 콘택트 렌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킬레이팅제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성분이 EDTA라고 얘기했고요. 삼투압조절제 염화나트륨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요. 방부제 성분 들어가야죠. 세균이 침범했을 때 그 세균들을 없앨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점성 유지제를 통해서 세척을 증진하고 또 세척 강화제인 고체 폴리머, 그러니까 알갱이 같은 걸 넣어서 세척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세척 강화제 같은 경우는 주로 하드렌즈용 세척액에 주로 사용되고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용에는 이런 고체 폴리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단백질 제거는 주로 뭘로 한다? 그렇죠. 효소 분해제를 사용해서 주로 하고 여기 뭐라 했어요? 성분 좀 한번 익혀두라 했죠? 파파인, 프로나제, 판크레아틴, 섭실리틴, A와 같은 성분들이 주로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의 어떤 성분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효소 분해제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것도 뭐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독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조금 속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결국은 어떤 콘택트 렌즈에 침범하는 어떤 세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소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열 소독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물에다 넣고 콘택트 렌즈를 펄펄펄펄 끓여서 이런 어떤 그런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세균에 오염된 콘택트 렌즈를 소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봅시다. 콘택트 렌즈는 80도의 온도에서 1분간 열 소독을 하게 되고요. 그냥 물에 바로 넣고 끓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릇에다 놓고 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끓여요. 80도 온도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다가 콘택트 렌즈 이렇게 떨렁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콘택트 렌즈 케이스에 넣어서 중탕하는 형태로 열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열 소독을 하면 좋을 게 별로 없는 게, 자, 그 안에 단백질이 뭐 침착이 안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소프트 콘택트 렌즈 안에 단백질이 침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백질의 변성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열 소독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또 열에 의해서 콘택트 렌즈를 끓이다 보니까 렌즈 자체의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콘택트 렌즈를 변성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하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아주 소독 효과가 정말 확실해요. 그러니까 일반 화학 약품을 써서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솔베이트, 뭐 치메로살, EDTA 뭐 이런 성분을 사용해서 화학적으로 소독하는 것보다 정말 확실한 소독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변성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요즘은 잘 사용 안 하거든요. 또한 방부제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화학 성분의 그런 뭐 EDTA, 치메로살, 솔베이트 뭐 이런 성분의 방부제를 쓰면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세균의 침입을 막는 소독요법으로 화학적인 소독요법으로 좋긴 하지만 이런 성분에 되게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화학 소독을 할 수 없고 이런 열 소독을 통해서
이런 그 소독을 해야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이 렌즈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변성을 초래해서 결국은 렌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열 소독은 잘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뭐 안경사 국가고시라거나 이런 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열 소독과 화학 소독의 뭐 장단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FDA에서 콘택트 렌즈 열 소독에 필요한 시간과 온도.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콘택트 렌즈 적용해서는 뭐라 그랬죠? 80도에서 1분이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그래서 80도에서 1분. 사실 요즘에 이런 문제 잘 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임상에서 만약에 어떤 그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열 소독하는 것을 권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니까요. 그러면 그 손님에게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물 80도 온도에서 대략 한 1분 정도 이렇게 중탕하는 식으로 그냥 콘택트 렌즈 거기다 물에다 직접 넣으면 안 되고요. 콘택트 렌즈 케이스 안에 뭐 식염수라거나 다기능액을 넣은 상태에서 그 중탕하는 방식으로 80도에서 1분 정도 끓여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건 어떤 세척의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소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죠. 자, 열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보래요. 한번 봅시다. 확실한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비용이 저렴한가요? 그렇죠. 뭐 돈이 드나요? 그냥 물에 넣고 그냥 펄펄 끓이면 되는데요. 가스비는 조금 들겠네요. 자, 4번. 방부제가 없는 식염수 사용 시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방부제가 없는 식염수를 사용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 없다? 이건 약간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그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렌즈를 열소독기에 넣고 2, 30분 정도 가열한다. 아까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나요?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80도에서 1분이라고 그랬죠? 2, 30분씩 끓이면요. 렌즈 다 망가져요. 그래서 80도에서 1분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길 바라고요.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틀린 말. 안 와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열 소독을 통해서 소독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세척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세척제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열 소독을 하더라도요. 특히 단백질 같은 건 제대로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 소독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열 소독은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이제 화학 소독에 대한 얘기. 화학 소독 첫 번째.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소독을 할 수 있다. 아까 그 과산화수소는 뭐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그 유기 침착물을 제거하는 하나의 세척법이기도 한데요. 이 세척과 동시에, 그러니까 산화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라거나 이런 것들 제거가 되긴 하지만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 소독까지 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 손 같은 데 다쳤을 때 과산화수소 뿌려가지고 소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균, 소독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살균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이런 다쳤을 때도 쓸 정도니까요. 3%의 과산화수소에다가 1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담가 놓아서 소독을 한다. 하지만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백금 디스크를 이용해서 중화작용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 소독을 하거나 세척을 했을 때는 뭐 백금 디스크가 가장 대표적인 그 중화 방법이지만 그 외의 것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 밑에 봐요. 카탈라제 효소를 이용해서도 중화할 수 있다고 하죠. 얘는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금 디스크는 보통 8시간에서 막 12시간 이상 이렇게 그 과산화수소를 세척한 상태 또는 소독한 상태에서 그 안에다 백금 디스크를 넣고 계속 넣어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나 빨리 지금 이거 중화시켜서 빨리 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백금 디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뭘 사용한다고요? 카탈라제 효소를 사용해서도 이 과산화수소를 중화시킬 수 있어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아주 빠르게 중화를 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피르빅 엑시드. 얘는 뭐 피르브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써줄까요? 피르브산 뭐 이렇게도 이런 것도 중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항산 나트륨, 이황산 나트륨 이런 것들도 중화에 사용될 수 있다. 한데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금 디스크와 카탈라제 효소, 특히 카탈라제 효소는 아주 짧은 시간에 단시간 안에 이런 과산화수소를 중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자, 또 소독법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화학 소독이죠. 자, 치메로살이라는 그 소독 성분도 있습니다. 이 밑에 보세요.
수은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아주 자극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치메로살은 잘 사용되지 않고요. 이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금지돼 있어요. 그렇지만 치메로살이라는 그 소독법도 과거에는 사용되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돼요? 과산화수소, 두 번째 치메로살. 하지만 치메로살은 이런 독성 반응의 작용 때문에 요즘 잘 사용되지 않는다. 또 요거 렌즈를 회백색으로 변색시킨다는 것도 요거 과거에는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BAK가 중요합니다. 여기다 별표를 30만 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화학 소독의 하나의 그 사용되는 그런 방부제 성분이고요. BAK고 길게 얘기하면 벤자일코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BAK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BAK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안약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약을 보통 이제 안약도 이게 부패하거나 세균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도 이 방부제 성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BAK입니다. 벤자일코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안약 이렇게 성분을 살펴보면 뭔지 뭐 되게 길게 써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벤자일코늄 뭐 어쩌고 저쩌고 벤자일코늄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BAK 성분의 이런 방부제 성분 소독제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재질과 결합해서 독성 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 사용하면 안 되는 소독 성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도 임상에 있을 때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뭐 인공눈물 쓰고 있는데요. 또는 뭐 항생제 뭐를 지금 뭐 눈에 이상이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프트 컨택트 렌즈 그냥 낀 채로 그냥 넣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럴 때 꼭 그 안약을 보고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이런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BAK 성분의 그런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낀 상태에서는 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렌즈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안약을 넣었더라도 대략 한 5분 이상이 최소한 지나고 나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야지 뭐 렌즈 낀 상태에서 착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렌즈 빼고 안약 넣고 또 바로 착용하고 이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 재질과 결합하게 되면 독성 반응을 일으켜서 결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정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BAK 성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화학 소독 방법, 또 다른 방법, 다이메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다이메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된대요. 독성이 거의 없고요. 또 렌즈 변색도 안 되고요. 또 살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이 다이메드라는 성분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컨택트 렌즈 관리용액, 다기능액 이런 데 보면 이 다이메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또한 폴리쿼드라거나 또 솔베이트라는 그런 성분들도 있는데요. 이 폴리쿼드나 솔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 콘택트 렌즈의 그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분자 크기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좀 작아서 고함수율의 콘택트 렌즈에는 이 폴리카드 성분의 이 소독 성분이 이렇게 안에 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뭐 어찌됐든 결국은 이런 방부제 성분들의 대부분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그 사용되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폴리쿼드든 솔베이트든 이 앞에 얘기한 다이메드든 특히 BAK 이런 성분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치메로살은 더더욱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뭐 폴리쿼드라거나 솔베이트, 다이메드 뭐 이런 것들, BAK 이런 것들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럼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어떻게 소독하고 도대체 어떻게 방부제를 어떤 걸 쓰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EDTA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런 폴리쿼드라거나 솔베이트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이메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EDTA라는 성분을 사용합니다. 얘가 킬레이팅제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침착물을 제거하면서 방부제 성분이 같이 포함되기도 방부제 기능을 하기도 해요. 살균 기능을. 근데 이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큰 문제를 잘 안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라서 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이런 소독제로는 소독 성분으로는 EDTA가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 소독의 장단점은 뭔가 한번 봅시다. 간단하죠. 그냥 뭐 막 물에다가 그 냄비 올려놓고 물 넣고 막 콘택트 렌즈 넣고 막 중탕해서 뭐 80도 1분 막 끓이고 이런 거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손에다 툭툭 뿌리고 축축축축축축
주고 손으로 몇 번 문지르면 이게 소독이 다 되니까요. 화학 소독은 아주 간편하겠죠. 또 끓이는 형태의 그 열 소독 같은 경우는 콘택트 렌즈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콘택트 렌즈 손상시킨다고 변성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화학 소독법이 렌즈의 수명은 더 길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또 요건 그 단점이겠죠. 그다음에 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고 소독 시간이 뭐 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담가두면 뭐 아까 같은 경우는 뭐 간편하다고 얘기했지만 뭐 담가놓으면 뭐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살짝 닦으면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소독 시간은 좀 길다 그래요. 어찌됐든 뭐 내가 조금 뭐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보통 살짝 깨끗하게 해서 담가놓고 보통 한 8시간 이상 지나면 이게 소독이 되니까 소독 시간은 좀 길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차이점. 아까 간편하다고 얘기한 거에서 그 시간 얘기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간편하다는 얘기는 그냥 빼서 넣어서 그냥 담가 놓으면 자동으로 소독이 되니까 뭐 이렇게 뭐 물을 끓이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다는 얘기고 소독 시간은 열 소독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당연히 길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열 소독에서 화학 소독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런 변성 단백질과 화학 성분에 의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열 소독을 계속하면 열 소독만 해야 되는데 열 소독을 하다가 갑자기 화학 소독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성 단백질하고 화학 성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열 소독할 때는 사실은 뭐 이런 그런 어떤 단백질이라거나 결국은 열 소독에 의해서는 이게 단백질이 잘 제거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껴있는 게 잘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열 소독을 하면 소독은 잘 됐겠죠. 뭐 지방질은 어느 정도 세척이 됐을 거고요. 근데 이 단백질 성분이 그대로 늘러붙어 있는 상태에서 화학 소독을 하게 되면 이 화학 성분과 이 단백질이 같이 막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알러지 반응, 독성 반응에 의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열 소독을 하다가 화학 소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또한 반대로 그러면 화학 소독을 하다가 열 소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강한 열에 의해서 렌즈에 변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자, 다목적 용액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세척, 헹굼, 소독, 보존에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뭐 하나의 용액으로 모든 그러니까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을 다 할 수 있지만 여기 뭐라고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세척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세척 목적으로만 나온 세척 용액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쭉 보면 지금 현재 임상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리뉴라거나 뭐 솔로케어,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MP5, 솔렉스 이게 지금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제품들이거든요. 여기 한번 봐봐요. 다이메드가 들어있네요. 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살균제고요. 요즘 독성작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되는 건 방부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그 리뉴에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시바비전에서 출시되는 솔로케어라는 거에도 다이메드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자, 알콘에서 나오는 폴리카드는 여기 폴리카드라는 또 방부제를 사용하고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중해제약, 우리나라 거네요. 그죠? MP5에는 다이메드, 또 다이메드, 이렇게 다이메드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런 다이메드를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 그 제품에서는 EDTA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저런 다이메드라거나 이런 성분들도 그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에서는 그 안에 렌즈 자체에 좀 침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EDTA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기 킬레이팅제가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얘는 대표적으로 EDTA가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얘는 EDTA가 아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균제 다이메드 그 다음에 킬레이팅제는 테라소디움이라는 걸 사용하네요. 또 다른 건 킬레이팅제 중에서 어디 봅시다. 킬레이팅제 중에서 EDTA를 사용하는 거는 또 없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죠? 네. 그래서 요 성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에 나가면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어떤 그 관리 용액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연속 착용 콘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연속 착용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돼요. 2주 연속 착용 콘택트 렌즈는 2주 동안 한 번도 콘택트 렌즈 빼지 않고 그냥 끼고 잘 때도 자고요. 뭐 하다 2주가 지나면 빼버리고 이런 걸 2주 착용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한 달용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착용하고 있다가 끼고 자고 뭐 다 하다가 한 달 후에 빼고 새로운 렌즈를 착용하는 걸 연속 착용 콘택트 렌즈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연속 착용이 가능한 콘택트 렌즈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열 소독을 하든 화학 소독을 하든 이런 소독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세균 같은 것들이 번식해서 눈에 치명적일 수 있고요. 뭐 2주 착용 렌즈나 한 달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연속 착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가능하면 5일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연속 착용을 하는 건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가 되게 고도근시 같은 경우는 되게 약한 눈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속 착용을 하는 경우에는 윤활제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시로 점안을 해서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콘택트 렌즈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일 동안 한 번도 안 뺐다 생각하면 이 안에 이물질이 많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배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속 착용 렌즈들은 이런 좀 독특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드 렌즈의 관리예요. 하드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자, 세척제 여기 보면 성분 방부제로 뭐 치메로살, BAK, 요 BAK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BAK라는 성분이 그러니까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를 줄여서 BAK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성분 같은 경우 정말 살균 효과가 좋은데 이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 재질과 이게 같이 결합해서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독성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놈인데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는 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드 콘택트 렌즈에는 사용이 된다. 왜? 하드 콘택트 렌즈 재질하고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부제 성분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수분제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분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는 눈 위에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태로 착용되잖아요. 그리고 렌즈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좀 뻣뻣하게 좀 건조 상태가 되면 눈을 되게 심하게 자극해서 각막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부드럽게 하는 수분제를 사용하고 또 렌즈를 뺄 때도 수분제를 한번 넣고 부드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빼주기도 하고요. 또 낄 때도 이 수분제를 한 방울 하드 콘택트 렌즈에 그 뿌린 상태에서 또 착용하기도 해요. 모두 다 그 하드 콘택트 렌즈의 딱딱한 이런 착용감을 해결하기 위해서고 여기도 보면 벤잘코늄 클로라이드가 방부제 성분으로 들어가 있죠. 당연히 하드 콘택트 렌즈를 에 사용되는 수분제이기 때문에 BAK가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자, 보존제 마찬가지로 BAK가 주로 많이 사용되죠. 하드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이니까요. 또 윤활제에도 또 방부제 성분으로 BAK가 주로 사용되고요. 또 EDTA라는 또 방부제 성분도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있네요. 윤활제에는 그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완충제라거나 또 그 뭐죠? 그 삼투압 조절제라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하드 콘택트 렌즈 관리 용액에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듯이 염화 벤잘코늄이라고 하는 BAK 성분을 주로 하드 콘택트 렌즈 관리 용액에서는 보존제로 그러니까 그 소독제 성분으로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아까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드라거나 다이메드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폴리카드라거나 다이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에 주로 사용되는 그 방부제 성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그 폴리카드라거나 다이메드 같은 경우는 그 들어있는 그런 관리용액은 정말 그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 사용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콘택트 렌즈 사이에 좀 이렇게 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고함수율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 이게 그 조직 자체가 이렇게 듬성듬성 하니까요. 따라서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 폴리카드라거나 다이메드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만 이런 폴리카드, 다이메드, 뭐 이런 치메로살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걸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요. 뭐 아까 그 뭐 성분을 살펴봤듯이 뭐 기본적으로 뭐 다 다이메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근데 어떤 특정 성분에는 내가 얘기했듯이 뭐 EDTA 같은 것들을 주로 그 사용하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 관리용액에는 좀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하드 콘택트 렌즈의 관리 용액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완충제라거나 뭐 이런 것들, 삼투압 조절제 다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섭실리틴 A 뭐 이런 제품도 시바비전의 클리너 제품에는 또 들어 있네요. 하드 콘택트 렌즈 그 세척액에는요.
그다음에 또 요 다양한 또 단백질 제거제 성분 뭐 이런 것들도 다 다양하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성분들 뭐 그냥 쭉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넘어가 볼게요. 또 윤활제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빠르게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이 콘택트 렌즈 침착물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 콘택트 렌즈의 이런 침착물은 왜 발생하는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 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이 재질 자체가 좀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끼는 거거든요. 근데 하드 콘택트 렌즈는 이 침착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지방질이 많이 침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에 침착물이 작용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런 거대우드 결막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이런 단백질의 변성 작용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거대우드 결막염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침착물은 뭐 누액에 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단백질들, 또 환경 물질, 화장품, 뭐 수돗물, 관리용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침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젤리범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 볼게요.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겠네요. 뭐 진균이라거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도 이런 침착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살균제가 필요한 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콘택트 렌즈 14주차 2차 시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콘택트 렌즈의 세척과 또 소독, 또 다목적 용액의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14주차 2차 시에 중점을 두었던 건 소독 성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 중에서 주로 소독 성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택트 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두 학기에 걸쳐서 콘택트 렌즈 기초, 또 이번 학기에는 콘택트 렌즈 심화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해 보았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전체 콘택트 렌즈 내용 중에서 상당히 좀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강의 내용이나 PPT 내용에만 국한되지 말고요. 교재를 꼭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전 과정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업 끊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